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천위 경선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과 포항, 당진 3개 도시들이 국내 철강산업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관세 재협상과 실질적인 대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와 선사 측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여객선이 정상 운항될 전망입니다. 감가상각비와 2차 보전금 일부를 여수시가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습니다. 시행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둔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전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천위원회,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전남진보연대, 전교조 전남지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한계를 넘어 도민이 직접 후보를 만들고 선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민들이요, 전남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장, 그냥 교육감을 뿐만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전남 교육을 걱정하고 그리고 전남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고 좀 객관성 있는 구도 자체가 필요하다.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천위는 이달 중 전남 교육 과제를 담은 권리장전을 마련해 이에 동의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를 방침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년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1월 중순까지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도민공천위의 경선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입니다. 민선 1, 2기에는 범도민 후보 추대위가 장만채 후보를, 3기에는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가 장서공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웠고 각 후보가 모두 교육감에 당선되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민선 4기에는 시민사회단체 단일 후보가 아닌 김대중 당시 전 목포시 의회 의장이 당선되면서 이 같은 공식이 깨진 상황.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2030 교실과 학생교육수당 등 주요 성과를 토대로 재선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추대 없이 당선된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재선 도전과 도민공천위의 움직임이 맞물린 가운데 이번 전남교육감 선거는 현직과 시민사회단체 단일 후보 간 재대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도민공천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들까지 가세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포항, 광양, 당진 3개 도시가 미국의 철강 제품 50% 고유 관세 유지로 국내 철강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세 도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저가 공세 속에서 미국의 일괄 관세가 산업 침체를 더욱 가속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관세 재협상과 실질적인 대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에 철강 인프라 국비 지원과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당진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광양과 당진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달라며 철강도시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호소했습니다. 지원금 협약에 대한 여수시와 선사 측의 갈등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맞았던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정상 운항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선사와 긴급 협의를 진행해 감가상각비와 2차 보전금 일부를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운항지원금 지원과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양혁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에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별도의 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유족이 공식 희생자로 인정받고도 시효가 지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8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법에는 시효 배제 조항이 없어 법률과 헌재 결정이 충돌하는 모순이 지속되었습니다. 권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란 존재할 수 없다며 국가의 명예회복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아파트 층간 흡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세대 내 특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흡연을 적발하기 위해 감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현행법은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관리자의 권고만 가능한 한계가 있어 실효성 부족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 흡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인데요.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위기 임산부 보호출산제.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이나 입양 결정을 독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1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현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보호자가 그걸 대신해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그 보호자들은 사실은 이런 출산 사실을 바깥에 노출시키기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인력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법이 졸속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동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중심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제도 도입을 이끈 정치권은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 우려와 달리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과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가 논란 속에서도 신생아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광역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전경선 전남도 의원이 규약안 심사 과정에서 전남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던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전남의 이익과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도의회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며 전라남도가 도의회에서 강조한 원칙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숙한 연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최근 전남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서남권 첫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산림레포츠센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500만 원이 확보되면서 서남권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이 첫 단추를 꿰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무안 승달산 일원 2만 제곱미터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조성됩니다. 짚라인과 산악 자전거, 로프, 트립탑 체험 등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도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지형과 수요를 반영해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로 만들 계획이며 향후 교육과 인력 양성 기능을 갖춘 서남권 산림 레포츠 허브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중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대입 수능 개편을 고려한 선택과목 전략,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 학습 준비 등 예비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이 안내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달 31일까지 모든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간 교육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5,343개 농가로 순천시는 신청 접수와 이행 점검을 거쳐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최종 확정했고 평균 지급 단가는 지난해보다 5%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는 의무교육을 운영해 교육 이수율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올해 고흥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2월 10일 기준 누적 2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고향사랑 이음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부 편의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농협 등으로 다양한 기부 참여 경로를 확보한 점이 모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성과를 토대로 기금 사업 활용 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지정 기부를 늘리는 등 기부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10대 시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 20% 할인 최초 시행과 지역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본청사 별관 증축 공모작 선정과 진남관 해체, 보수 정비 완료, 여수만 르네상스 추진 등이 있습니다. 완도군이 광어 품질 향상과 어류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5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광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백신 공급, 각종 검사 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수온 피해 대응과 사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15억 원을 들여 친환경 고효율 사료 저장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193개 어가가 광어를 양식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은 14,088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강진군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진 여행자 쉼터를 개관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11일 사이제 일대에서 개관식을 열고 워케이션 업무 공간과 휴식 라운지, 차 문화 공간 등 관광객은 물론 원격 근무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